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언론 보도에 좀 매우 아니면 다소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름이 아닌 미국의 CFR이라는 데가 있어요. Council on Foreign Relation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외교협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미텔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 여성,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이 수미텔이라고 하는 여성은 1972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나고 12세에 도미해서 아마 그 미국에서도 제법 훌륭한 교육을 받고 CIA에서 분석관으로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무부에 있는 정박하고도 매우 가까운 그런 아주 유능한 여성이 되겠죠. 특히나 한국인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그녀만이 할 수 있는 북한 문제 분석이라든가 아주 여러 분야에서 독특하고 탁월한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워싱턴에 나가 있는 국정원 요원들을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백을 선물 받고 또 유명 코트를 선물 받고 했다는 것들이 부지런한 미국 FBI 요원들의 그 헌신적인 참여와 또 현장 취재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증거물로 지금 기소장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수미텔이라고 하는 여성은 CIA에서 Analysis 분석 파티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작관들처럼 Field Operation 야전을 다니면서 직접적인 raw material 생첩보를 수집한다든지 혹은 covert operation 비밀 공작 사업을 한다든지 포섭, 와해, 침투, 역용 이런 기타 등등의 전문적인 공작금 활동이 아니라 이런 야전에서 공작관들이 입수한 첩보를 가지고 그것을 기존의 자료들과 분석, 대비, 비교, 평가하면서 그녀만이 할 수 있었던 아마 분석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인텔리전트한 여성이 지금 미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지금 미국 연방법원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수미테리를 기소한 연방검찰에서는요, 그녀가 약 10년간 매우 비싼 가격의 가방, 의류, 또 현금 등을 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에게 미국 측이 생산한 비공개 정보 등을 넘겨왔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이 실수한 게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지금 데자뷰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참 공작관들은 퇴역해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이런 답답한 신세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수미테리처럼 여러 가지를 향응받고 또 여러 가지 선물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고액의 현찰을 받고 하면서 대한민국 협조에 오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한둘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의 이 연방법원에 들어온 이 공소장에 보니까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일부분만일 텐데도 명품백 매장에서 혹은 고급 레스토랑, 미슐랭급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요원들과 만나서 밥 먹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찍혔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알만한 후배들이네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언론 보도를 다른 방송처럼 읽는 것 대신에 군데군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제가 국민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릴 사안들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한 10여 년간 국가정보원에서 파견 나온 한국의 국정원 요원들과 계속 비공개리에 만나왔어요. 뭐 공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냐면 외부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정보 등을 한국 측에게 제공했다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준 대가로 무슨 뭐 루이비통 핸드백 3,000달러, 또 뭐 돌체 앤 가바나 코트 37,000달러. 평생 살면서 이런 거 한 번도 못 써봐서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페이지에 달하는 그 공소장에는요, 이렇게 물건을 사주는 장면, 또 이렇게 수미테리가 뉴욕 맨하튼의 한 고급 식당에서 또 함께 저녁 식사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4장이나 담겨서 있다 그러는데 왜 이것만 있겠습니까? 왜 이것만 있겠어요? 녹취 파일은 없겠습니까? 동영상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온 거는 극히 일부분만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실패는요 과거에도 있어 왔어요. 한 예를 들면 만약에 돈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상대편한테 주면은 표현하지 않게 들키지 않게 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A4 용지에 짧은 쪽으로 100불을 놓고 돌돌 말겠죠. 그리고 좌우로 호치케스를 찍는다든지 스테플러 찍어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신문지를 들고서 신문지 안에다가 넣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신문을 건네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돈을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갖다가 꺼내서 준다. 그러면 그거는 나 잡아먹어라 라는 바보 멍청했던 짓이죠. 그런데 나 잡아먹어라 하는 그런 병신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 비밀 공작 사업을 행동하는데 기본기조차도 안 돼 있는 애들이 무슨 영사다, 뭐 부총영사다, 혹은 무슨 공사다, 참사다 해서 나가고 일을 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FBI나요, 미국의 NSA 같은 것은요, 자, 우리나라랑 친한 우방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미국 영내에 들어와서 외교관의 타이틀을 입고 딴짓하는 놈들을 철저하게 미행 감시합니다. 철저히 감시합니다. 심지어 집전화 같은 경우 우리가 후킹 한다 그러는데, 훅 갈고리라는 뜻이죠. HOOK죠. 그럼 후크를 하게 되면 안에서 컴퓨터 치는 자판에서 뭘 갖다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 수가 있고요. 또 대화하는 내용도 다 자동적으로 녹음되고 다 취재가 됩니다. 정밀 취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미국의 수도, 심장부, 아니면 미국의 가장 번화가 뉴욕, 이런 데서 활동하는 파견 나가 있는 국정원 요원들은 응당 뭘 해야 됩니까? 첩보 수집을 하고 어떤 귀중한 자료를 입수할 때 편하지 않게 받아야 되죠. 편하지 않게.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봐서는 대단히 멍청한 짓을 국정원 요원들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로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로비회사에 정식 등록을 하고요. 또 로비스트로서 저의 이름을 등록을 하고요. 제가 1년간 벌어든 소득이 얼마다라고 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그 모든 활동은 합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간첩으로 의심을 안 받습니다. 매우 독특한 미국 제도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FARA, FARA라고 그러는데, 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서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등의 정책 및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무부에 신고를 하고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보고하는 게 이게 기본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미테리도 만약에 한국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됐다 했으면 당연히 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 파라에
신고를 하고 저는 한국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라고 신고를 했다라면 이번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았겠죠. 그런데 수미테리는 과거에 정보기관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CFR에서 일을 했지만은 이 여인이 2016년도에서 2022년까지 최소 3번 이상 의회 석상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 선서하는 과정에서 FARA에 따른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었을 때 수미테리는 늘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왔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은 이러니까 훨씬 이제 일을 엮기가 좋은 거죠. 공소장에서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 수미테리는 외국인 등록법, 네?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파라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은 한국의 요원, an agent of the ROK로 활동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지금 공소장에 써놓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CIA가 해외 업무를 하는데 언제 국내에서 그 짓을 하냐고 이렇게 물을 뿐이죠. 똑같은 질문을 제가 현역 시절에 CIA하고 만나서 그날 아마 양쪽 간에 정말 친구 관계를 복원하고 신뢰 관계를 복원하는 날이었는데 우리 그때도 뉴욕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CIA가 저한테 묻기를 야, 걔는 왜 이렇게 돈이 많니? 애들도 셋이나 되는데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말이야.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우리 살림살이 규모를 알 텐데 그런 거 왜 물어? 그랬더니 아니 니네 회사에서 이상하게 나와서 있는 놈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야, 너네는 CIA니까 해외 업무만 할 텐데 어떻게 해? 국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CIA 친구들이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문 열고 나가면 CIA이고 문 닫고 들어가면 FBI야. 우리 한 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길래 아하 그랬었구나 라고 저도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이렇게 수미테리가 이렇게 되는 걸 갖다 이제 CIA가 이제 공소를 하고 뭐 그랬다 하지만요, 자오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봅니다. 철저하게 보고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이메일 주고받고, 아니 해외 나가서 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도 도청을 하고 크렘린에 있는 고르바초프 때 그 이전부터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있는 지금도 러시아 대통령궁 다 도청하잖아요. 영국의 다운인가에 있는 영국 수당 사무실은 안 할 것 같아요? 다 하죠. 서울에 있는 대통령실은 다 합니다. 자, 그래야만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진정한 경찰 국가가 될 수 있어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인원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재원도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팍스 아메리카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 미국의 본토에 손님으로 온 한국 정보기관 아이들이 수미테리를 만나. 그러니 얼마나 먹잇감이 좋았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고 따라 했겠죠. 무슨 창피하게 백색으로 나가도 외교관이니까 외교관 면세카드 exemption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그걸로 비싼 코트를 샀다니 그 다음날 또 수미테리는 그 샀던 매장에 가서 좀 더 웃돈을 주고 더 좋은 코트를 사서 입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간에 이 물질에 돈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미테리도 과거에 로버트 김채곤 씨라고 미국 해군성에 근무하다가 한국의 백 무슨 대령이 무관 누나가 했던 사람, 백동일이었나 이름이? 자오잔 백시성을 가진 무관 아저씨하고 괜히 나라를 위해서 모국인 한국을 위해서 좀 좋은 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때 사고 난 게 공작의 기본을 안 지켜요. 예? 비밀리 회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고받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주고받고 무슨 수수소를
땅속에 판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형지물을 이용한다든지 내지는 뭐 지나가다 서로 주고받는지 뭐 갖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사전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나가서 공작을 하는 게 아니라 공작 흉내를 내는 거지. 의사 공작, 곧 유사 공작 이런 걸 하니까 제대로 된 일이 안 되고 이렇게 미국의 방책기관한테 좀 다 들켜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 수미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강하게 부인을 해야지. 완강하게. 나는 그런 적 없다. 부인을 해야 돼. 내가 공식적인 세미나 가서 얘기해 줬더니 한국 애들이 고맙다고 인사한 거야. 내가 뭐 비공개된 자료, 비밀 자료 준 거 없다고. 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죠. 너희들 그동안 수미테리가 준 자료 제목 다 반납해봐 하면 아마 반납하겠죠. 그러면 그동안 국정원 애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네 입장 곤란하니까 그동안 수미테리가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다 이제 공개할 거 아니에요. 일목요연하게 몇 월 며칠 무슨 제목으로 페이지 몇 페이지짜리 쫙 정리할 거야. 그렇게 해서 건네주면 그게 뭐냐면 수미테리가 한 몇십 년 감방에서 썼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형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수미테리가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대리해서 활동했다 이렇게 좀 하니까 오히려 테리는 지금 나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어. 사실이 밝혀지면 미국 정부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해질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요. 저도 수미테리 말이 사실이길 바라요. 그래야지 수미테리 같이 똑똑한 여인이 다치질 않죠. 자, 그러면 이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저 비밀 공작 사업을 하는데 그가 지금 뭐 5만 불, 10만 불 그게 돈입니까?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는 일인데 그러면 얼마든지 돈 쓸 수 있죠.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해서는 안 될 일 있죠. 해서 안 될 일인데 그걸 하잖아요. 그럼 꼭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죠. 매를 얻어맞거나 뭐 잡혀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게 된다거나 어떤 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하게 되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 혈맹관계예요. 서로 믿는 사이라고요. 그런데 그 믿는 사이가 이런 행위에 의해서 깨져버렸어. 금이 갔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친구 사이에. 야, 앞으로 쟤를 믿고서 뭘 할 수 있나? 이걸 생각하겠죠. 자, 이번에 6월 하순에 미국의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 여성이죠. 에브릴 하인즈라고 하는 여성이 다녀갔어요. 공교롭게도 3년 전에 에브릴 하인즈는 2021년 5월 달에 그때도 그 바쁜 데일리 프레지던트 브리핑, 이 데일리 프레지던트 리포트라고 하는 일일 대통령 보고를 아침마다 현안 보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바쁜 사람이 DMZ 비무장지대 순찰한다고 와가지고 그때도 4박 5일인가 얼마를 있다 갔죠. 아마도 그때 다녀간 이후에 나오는 소리는 그랬어요. 당시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온 윤석열에게 너 제대로 반중 침해할 수 있냐? 너 문재인 같은 저 적폐들 쓰레기들 다 청소해낼 수 있겠냐? 물었을 때 당시 윤석열 씨가 열심히 하겠다고 한 믿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이 에브릴 하인즈 DNI가 그대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3년 만에 왔죠. 3년 만에 한국에 와서 왜 왔겠어요? 이미 에브릴 하인즈 DNI는 수미테리 사건을 알고 왔겠죠. 알고 왔겠고 이런저런 걸 갖다 구차스럽게 전문으로 보내서 뭐 어떻게 전달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최고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의 대장님이 오셔서 야, 윤석열 대통령 너 정말 이럴 거야? 응? 너 정말 이렇게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뭐 따져봤겠지. 응? 그리고 너네는 왜 문재인 때 와가지고 헛짓하던 애들을 다시 미국에 또 보내고 왜 이런 헛짓을 계속하니? 우리를 바보로 너희가 지금 능멸하고 있는 거니?
우리 다 보고 있는데 에? 이런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종의 길들이기를 넘어서서 이것도 특별 훈련 시간이 된 것 같아. 특훈이래, 특훈. 어? 특별 강습 시간이 온 거야. 야, 윤석열, 그리고 그 휘하 있는 쪼무레기들, 너희들 말이야, 이따구리 일하면서 니네가 지금 우리하고 맹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 한번 저승길 맛을 한번 봐야지 정신 차릴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필경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지금 국회부터 행정부로 또 사법부로 소위 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국가 3대 요소가요, 어떻게 돼 있죠? 친중화로 지금 기울어져 있죠. 웜의 조화가 아니고 아따 겁나게 조합으로 어디가 중국이 쎄쎄만 하면 다 나온다니까. 쎄쎄만 하면 다 나온다고. 이것도 씨에라고 얘기해야 제대로 나오지. 쎄쎄 그러는데 에휴 저 경망스러운 양아치 새끼들 말이야. 이럴 거라고 중국 애들도 우리한테. 자, 근데 특히 심한 게 입법부가 지금 친중화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포괄적인 법을 만들고 장난치면 지나간 4년도 그랬는데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못했다라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이번에 의료대란 만든 거 보니까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다 한 집안 식구 아니었냐 이 얘기 지금 나오고 있죠. 한동훈이 말할 것도 없고. 왜? 한동훈이가 자기 자신과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고 같은 결이니까 같은 아류니까 얘를 법무장을 시킨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같은 아류인 이원석이를 검찰총장 시킨 거 아니야. 그러고봤더니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셋이서 생각이 다 비슷했겠지. 그런데 이제 슬슬 지나고 보고 이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하고 나니까 야 이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처럼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한 거지 애들이. 그러니까 살모사가 태어나면서 엄마 배를 꽉 물어갖고 죽여서 살모사라는 이름을 받는 것처럼 아무래도 얘네들이 지금 그 대통령 죽이는 맛에 재미가 들린 것 같아. 그래 놓으니까 그 일을 하려고 그러겠지. 그런데 자식들 건방지게 누구 맘대로 돼. 지금 브레이크 거는 게 지금 미국이라고. 미국 형님들인데 딴 것도 아니고 관계가 좋으면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와서 그냥 회담 덕담하고 그리고 저녁에 파티하고 밥 먹고 가실 텐데 이거는 이번에 그냥 찬바람 쌩쌩 부는 에이브릴 하인스 한번 저기 인터넷망 들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이브릴 하인스 학벌도 좋고 생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유태인 아니랄까봐 진짜 난장이와 일곱 난장의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어떤 할머니처럼 막 그런 느낌도가 있다고요. 응? 지금 올게 온 거야. 왜? 아니 문재인이가 범죄 저지른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것도 여족죄로만, 간첩죄, 국가 반역죄 이런 걸로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단 한 가지도 안 한 거야. 대표님 얘기가 뭐냐?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에게 갚아줘야 될 6억 불을 우리가 대신 갚아줬다고. 이거 국회 동의 안 받고 했죠? 문재인이가 수출입은행장하고 또 봉준규 데리고 가가지고 카이로 가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중동 3개국 방문.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거기 갔을 때 마지막 국가인 이집트 가서 한 게 이거 아니에요. EDCF, EDPF. 대외경제차관 그걸 가지고 기분 좋게 개발국가에다 돈 꿔준다 해놓고 사실은 북한이 갚아야 될 6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원 좀 넘습니다. 그 6억 달러를 대납해 준 거죠. 누가? 김정은이의 밥풀떼기가 김정은이가 줘야 될 6억 달러를 대신해서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코마에 준 거죠. 자, 그것뿐인가요? 2019년 저는 남쪽 대통령입니다. 그거 가지고 따다따다따다 했던 문재인이가 물론 가서 헛소리 뻘짓을 많이 했지만 또 한 게 뭐가 있어요. 방송국 중계 차량 다 두고 왔죠. 또 방송국 장비들 다 두고 왔어요. 또 지금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야, 너네들 MTCR을 갖다가 위반했네. 바샤나르 협정도 위반했네. 지금 걸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거기 된 페널티는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은행이 다 올 수도 되고 연수 나가 있는 아이들에게 생활비도 보낼 수도 없고 엉망이 돼요. 그렇게 되면. 공장들 문 닫고 회사 문 닫고 하는 건 기본이고요. 모든 이 시중은행들 대외 업무 모든 우리 대한민국 은행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올스톱 돼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문재인에 대해서 왜 윤석열은 손도 못 대는 걸까? 둘이서 무슨 관계일까? 지금 기다리다 못한 미국이 지금 칼을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슨 뭐 전당대회 저까지 거 하나마나한 거 어차피 동훈이가 전산 시스템 조작해갖고 다 될 텐데, 윤상현이도 그렇고 나경원이도 그렇고 원희룡이도 그렇고 쟤네들 다 동훈이보다 학교 한 10년씩 선배 아니야. 그런데 저 어린 놈들 데리고 저러고 바보짓 하는 거 보면 한심들해. 윤상현이 서울대 경제학과, 나경원이 원희룡이 서울대 법대, 그 지네 십몇 년 후배된 동훈이가 한다는데, 거기서 들러리 서가지고 저런 뻘짓을 하고 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죠. 야,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너네들 오늘이라 사퇴고 나가 임마. 어차피 불공정한 선거를 해가지고 선관 시스템으로 장난칠 텐데 그 뭐하러 해 그런 거를.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처럼 헛똑똑한 애들 있지 무슨 서울대 나오고 고시 붙고 뭐 유학 갔다 온 애들 니들 다 허당이요. 차라리 있잖아 육군 보병 일빵빵 땅깨로 하사관으로 가가지고 25년 8년 30년 근무한 우리 부사관 형님들이 니들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나. 세상 물정도 정확히 아시고 나라가 국민이 뭔지도 아시고 애국애적 활동도 하시고 세금도 열심히 내고 더러운 그 상층부 생활하면서 기득권층 생활하면서 중국 애들하고 손붙잡고 그저 쉽게 말이야 수백억 수천억씩 돈 떼먹는 그런 짓을 우리 일반 애국 시민들은 안 한다고. 근데 너희들은 가증스럽게 무슨 정치한다고 이러고 나온 거 아니야. 응? 수미테리 얘기하다가 니들 한심한 놈들 얘기까지 넘어간대. 자, 결론을 내릴게요, 국민 여러분. 지금요 미국에서 지금 경고를 때려도 좀 무지 세게 때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 말고도 많죠. 미국이 파이널 유저로서 서티피케이션을 써주겠다 그랬는데도 대파를 안 줬어. 포탄을 안 주고 안 팔고 개겼다고. 근데 푸틴이 다녀가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용 무기를 제공을 한다고 이러고 나와. 그러니 미국에서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 거기다가 포 드래곤 빅 포 젠틀맨을 윤 대통령 취임식장에 모신다고 해놓고서 쌩을 까버렸지. 이유도 설명도 없이 리젝트 해버렸어? 캔슬 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빅 드래곤, 빅 포 젠틀맨 형아들이 얼마나 뿔따고 하났겠냐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내가 좌파다 좌익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선사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 정부의 성격을 알아서 얘네들 자유파 아니구나. 그냥 이재명이랑 똑같은 애들인데 모자 색깔만 좀 다를 뿐이네. 확실하게 아는 거지 이번에. 언제를 통해서 4.20 총선 딱 보고 나서 이것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쫓아왔던 수미테리 결과물 딱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상되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국정원 애들이 앞으로 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보통의 활동을 하더라도 활동 못하게 돼 있어요. 잘 됐네 뭐. 만약에 내보내던 숫자 3분의 1만 보내면 예산도 절감되겠고, 그리고 또 뭐 미국 가서 근무하겠다가 또 아각거리는 그런 자식들도 좀 줄어들겠고. 보시라고요. 역대에 미국에 다니면서 영어를 잘했던 국정원 파견관들 중에서 미국 CIA에게 도움을 안 주고 그냥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미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중에서 멀쩡한데 한국 애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아버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미국 시민이 됩니까? 뭐 이런 게 단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수미테리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바로 우리 왼쪽에 있는 옆 동네에서도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있었다니까. 더 심한 일이. 수미테리가 안전하기를 바라는데 단 한 가지, 이 경험 빼놓는다면 국정원 애들이 그동안 수미테리 당신한테 받았던 보고서 전부가 아니라도 제목만 써갖고 돌려주잖아. 어디다가? 미국 쪽에다가. 그럼 수미테리는 끝나. 최소한 또 한 80년에서 100년형 받을까? 어? 미국 애들이 실수했기만을 봐야지. 어? 옳지 않은 판단을 내렸다고 바라야 될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로 넘어가서는 안 될 자료가 넘어갔어. 그러면 수미테리는 간첩 혐의를 받게 돼요. 저는 그래갖고 그런 짓 하다 죽은 애 봤어요. 그 걔도 왜 죽었냐? 수미테리를 만났던 국정원 애들처럼 멍청한 새끼들이, 그야말로 비밀 공작이 비읍자도 모르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핸들링을 했다고. 그러니까 걸리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누가 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사주 연결하고 안 해. 그 다음에 칩을 갖다가 핸드폰을 몇 개씩 바꿔가면서 전화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근무할 때 핸드폰을 7개를 썼어. 번호를 7개.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어요. 그래도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했다고. 그런데 그거를 숨긴다고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해. 왜? 대사관이니까 당연히 외교 부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미친놈이지. 중국 국가안전부 같은 데가 어떤 데인데 그 유선 전화번호를 가지고 각 부서마다 다 몇 번인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내부에 있는 중국인 행정요원들이 다 갖다 주니까 알지. 모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번 때려령 울리잖아. 그럼 이거 어느 방이 누구 전화인데 대번에 알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기관 놈들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중국의 총참모부나 안전부나 공안부나 무장경찰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좋아하겠어. thank you for calling 이러겠지. 왜? 묻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공개해주고 유선전화 통해가지고 잘 하지도 못한 중국어로 떠듬떠듬 해가면서 헛소리 짓거리고 있으니까. 물론 그쪽에서 한국말을 할 경우에는 별로 중국어 할 일도 없겠죠. 자, 수미테리에 딱 대자비가 되는 일이 지금 생각이 나요. 그러면 대개가 중국에선 걸리잖아. 그럼 사형을 당한다고. 미국은 인권이 보장된 나라서 사형을 안 당하면 좋겠는데, 자, 올해 지금 52세 여성으로서 중년의 아름다움이 뿜뿜 뿜어나는 나이인데 참 저렇게 멍청한 이 대한민국에서 파견 나왔다고 하는 공작관 흉내를 내는 이 백색 의원들한테 잘못 아다리가 걸려서 신세를 망쳐가고 있는 오늘 수미테리의 이야기가 언론에 지금 도배가 돼 있어요. 보다 보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나 이 얘기가 전달될지 모르지만 수미테리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 단 한 가지입니다. 수미, 솔직하고 당당하십시오. 정직한 것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 배웠던 The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함이 최상의 정책이다, 방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직하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국정원에서 근무한 사람들, 물론 우리 동료들을 공작관 중에서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해외에 외교관인네하고 나다니는 그런 애들 보면 겁 많고 공작관으로 자질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 안 되는데 이제 백을 써서 나가는 거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없는 짓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10년 전이라면 그 당시에 나갔던 그 영어 안 되고 키 큰 아이가 하나 있었어. 뭐 이런 애들 저런 애들 뭐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뭐 가서 미국의 방첩 당국인 F나 C에 걸려서 그렇게 노출이 됐다 그러면 뭐 앞으로는 미국에서 국정원 애들이 활동하기 어려질 거예요.
저렇게 된다면. 방법은 하나 있지, 해결 방법은. 어? 가가지고 그냥 손과 발이 지문이 다, 발문이 다 없어지도록 빌어야지 뭐. 엄청 싹싹싹싹 빌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뭐 구걸 애걸복걸을 하면은 미국 형아들이 좀 용서해 줄지 몰라도, 지금처럼 정부 차원에서 비협조적이고 역방향으로 가고 고집 부리고 하는데 들어줄까요, 과연? 지금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유능한 의사들 한 17개 주에서 얼마든지 다 오라는 거 아니야. 영어 못해도 된다고. 근데 난 그 말이 안 돼. 영어 못해도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의과대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데, 원서로만 책을 보고. 대한민국 의과 학생 중에서 1등부터 3,404등까지가 다 의대라니까. 최고의 우수한 애들이 가는 데가 요즘은 의대예요, 의대. 뭐 서울의대만 의대인 줄 알아? 다른 의과대학 애들도 0.1점에서 2,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사이에. 얼마나 훌륭하고, 공부로만 하자면 2등 하라 그러면 서러워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영어를 못해주니까 미국 오라고? 예껴보시오, 미국 아저씨들. 니들보다 영어 더 잘해. 무슨 소리야. 한국의 의대생들은 뭘로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해. 응?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가 도처에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 문재인이가 왕창왕창 빼먹었지. 그러니까 블록으로 빼먹었지. 근데 이제는 벽돌로 자갈 크기로 빼먹어 또. 이러고 있어. 그러고도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부터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빼앗겨버린 것 같아요. 안 믿어, 미국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D&I가 직접까지 와서 그렇게나 직접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야. 지금 오늘 언론에 터져서 이게 지금 수미테리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방첩 관계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실수한 게 좀 발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빙산의 일가가 터뜨린 것 같은데, 글쎄요, 더 큰 거 터져갖고 주워 맞지 말고 빨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있지. 내가 잘못해서 강제로 박근혜 대통령 연맥했으니까요, 제가 자발적으로 나갈 테니까 박 대통령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 그리고 부정선거 조사하고. 그럼 모든 게 화평해지고, 그동안 나라 예산 중에 그동안 꼬부쳐놨던 돈들 수백조 되겠지? 그거 전부 다 털어오는 거야. 버진 아일랜드에서, 파나마에서, 싱가포르에서, 홍콩에서 그동안 나쁜 애들이 숨겨놓은 그 비자금, 그거 전부 다 털어서 갖고 오면, 어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다 갖고 다시 전두환 대통령처럼 부채 없는 나라 될 수 있는 거지. 기억 안 나세요? 80년대? 물론 3조 호황도 있지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과 모든 강력한 힘을 모아서 국가 빚을 없앴잖아. 얼마? 제로? 빵원. 응? 지금 얼마야? 문재인이 때 400 몇십조 늘려서 1000조가 넘어섰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또 뭐 100조인지 200조인지 또 늘었다 그러잖아요. 늘 수밖에. 의료 대란 일으키고 그거 홍보비에만 1조 썼다며요. 응? 어느 양아치 건달놈 하나 앉혀놓고 엑스포에 껴놓고서 6천억 또 뽑아 먹었다며. 홍보비로.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갖고. 좌파 시민단체들한테 주는 돈 102조 3천억 원. 하루 얼마? 2,800억 원. 그거 열흘만 대북공작 사업비로 넣어봐요. 결과가 있나 없나. 지금에 있는 원장, 차장, 국장 애들 일 안 해본 애들 그런 애들 맡기지 말고 우리 퇴역한 전문가들한테 맡겨봐. 북한 체제 내부적으로 골마서 쓰러지게 많은 데는 시간 얼마 안 걸린다니까. 좀 이렇게 해답을 줘도 안 해. 안 하는데 어떻게 해. 이번에 에브레 행제가 가지고 조업했는지 아니면 발길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독립국가로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일 못해가는 무능력자들을 갖다가 상관으로 모시고.
우리가 세금 내서 말이지 걔들 밥 주는데 말이야. 한심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담아놓은 술이 벌써 썩은 술이잖아요. 그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부대가 아니라 몽창 다 버리고 새 걸로 해야지.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예, 오늘 지금 미국 CIA 출신의 일 분석가, 현재는 CFR 미국 외교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미테리, 한국계 미국 여인이죠.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이번에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장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과거 일이 이렇게 쫙 오버래핑이 되면서 웃음밖에 안 납니다. 그래, 너네도 또 그런 짓 또 하겠구나. 한 여인의 인생을 또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죽여라 죽여. 이런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한심한 나라.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추락해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들 내가 요즘 보니까 국회에는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누구? 김민전. 그녀가 300명이 할 일을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김민전. 내 전혀 교감도 없고 뭐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없지만 김민전 교수 그대를 멀리서나마 내가 칭찬할 수밖에 없어. 왜? 역시 행복은 지능순이 아니라 그랬는데 사리 분별 판단은 지능순 같아. 이게 골 속에 부러터진 우동사료만 있는 것들은 생각 못하는데 우리 김민전이라는 그 교수님은 여인이라서 센서티브한 것도 있겠지만 역시 총명하다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냐. 거짓을 보고 거짓을 분별하잖아. 가짜 보고 가짜라고 얘기하잖아. 불법 보고 불법이라고 외치잖아. 야 이재명 너 그러면서 너 뭘 알고 있어라고 호통을 치고 하잖아. 그거 할 줄 아는 놈이 없잖아. 있어요? 김민전이 말고 있냐고. 이 나라에는 1대 299야. 국회 구성이. 올바른 인간 김민전 하나, 나머지 다 깡통. 나머지 다 돌. 아니면 뭐 친중, 4대주의자들. 오로지 하나야. 그것도 여성으로. 참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자, 우리 도널드 형님도 부활을 하셨고 100% 미국 대선에 마침표 찍으러 이제 가고 있고 위스콘신 미러키에 모여서 지금 완전히 얼마? 98점 몇 %로 그 대표로 지명을 받았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은 급박하게 변동되고 있어요. 블라디미르 푸틴도 말 한마디면 우리 편을 땡길 수가 있어요. 지금 멍청한 놈들이 외교부 국가안보실 차지하고 앉아서 뻘짓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재들 많거든요. 예? 러시아 러자는 고사하고 리을자도 모르는 자식들이 앉아갖고 러시아 업무하고 중국 지읒자도 모르는 애들이 중국 전문가 앉아서 일을 하는데 일이 어떻게 되겠어. 무식하고 무지한 것들이 말이야.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 사람을 고를 줄 몰라. 누가? 대통령과 그 밑에 인사하는 사람들이. 니들이 검찰 조직에서나 살아봤지 대한민국 국정이라는 큰 살림을 해본 적이 있나? 이 쌍스럽고 무식하고 시건 방진 놈들아. 그 나라가지 이 뭐냐 이걸로 지금 추락해가고 있어도 수습할 엄두도 못 내. 자, 한심하죠. 그런데 해결 방법 없어요. 백마탄 왕자님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마탄 왕자님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철저하게. 어떤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파의 정신으로. 보수 아니라 그랬어요. 보수 진보는 공산당이 언어 용어를 갖고 교란한 혼란 정책이지 보수 진보 이가 아닙니다.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최수영입니다.